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떨렸지요. 며느리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 맞죠? 혹시 돈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식탁 위로 떨어지는 숟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세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화는 너희를 위한 거였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모든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 그 전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행복은행이라는 이름이 떴지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전화를 받았어요. 고객님, 계좌 관련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2분도 채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아들이 거실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전화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지요. 은행에서 온 전화야, 별거 아니야. 아들의 눈빛이 살짝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은행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계좌 확인하라는 거야. 걱정 마.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저를 따라왔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응, 은행에서 온 전화였어.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때 아들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지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할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전화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은행 전화 혹시 돈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확인하라는 거였어.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 전화가 단순히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며느리의 질문은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자주 가시나요? 저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별로 안 가는데.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그럼 왜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저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통장 정리하라는 거였어. 별거 아니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니?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는 손을 떨며 차를 따랐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만해. 어머니가 괜찮다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 전화 하나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눈빛, 아들의 침묵, 모든 게 저를 짓눌렀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통장 아버님이랑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확신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 빌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거야. 아들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 문제 없으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응,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들의 눈빛도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공간이 너무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멀어지는 건가?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이 왠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정말 괜찮아.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다음 날 며느리가 또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니, 혹시 비밀 통화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오해가 이미 굳어졌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기만 했지요. 저는 손을 떨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은행 전화 정말 별거 아니었나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별거 아니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괜찮다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아들도 뒤따라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밥을 씹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침묵, 모든 게 저를 짓눌렀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물어보려고? 며느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전화 혹시 돈 문제 맞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맞아. 그 전화는 은행에서 온 게 맞아. 며느리의 눈이 커지며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어요. 통장에 돈이 좀 있었어. 그걸 정리하려고.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 아들이 의자를 끌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나중에 다 말할게. 지금은 아니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손을 떨며 차를 마셨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요? 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물어볼 줄 몰랐어.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몰래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일어서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도 뒤따라 일어나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돈의 진짜 이유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문을 거칠게 열며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숨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불안해요. 아들이 뒤따라 나오며 며느리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나도 힘들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며느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행복은행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수화기를 내려놓자 며느리가 물었어요. 또 은행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할게. 아들과 며느리는 숨을 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화는 단순한 확인 전화가 아니었어.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 전화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저는 두 손을 모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는 대출 상환 확인 전화였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대출이요?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였어. 아들이 당황하며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희를 위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집을 살 때 돈이 부족했잖니. 며느리는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섰어. 너희 집 대출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미안해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오해했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해한 게 아니야.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며느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불안했던 거 이해해.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함께 해결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도울게요. 그제야 저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비밀이 아니라 불안이었음을 그제야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들이 밥을 떠서 제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며느리도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너희가 불안했던 거 이해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뭐든 말씀해 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가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저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마워, 맛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는 시간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준비할게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여운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그 전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